목적이나 중심세가 빈약하면 여러 개의 일들은 혼돈이 되죠. 어느 순간에. 한동안은 균형감 있게 운영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제 부닥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이 되면 내적 질서가 없다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창준이라고 하고요. 그룹피플스 주식회사 아그막이라는 회사를 벌써 만 18년째 운영하고 있네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아그막이 무슨 뜻인가요? 아그막. 네. 아그막은 머리 글자입니다. 네. 어. 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아, 그런 거예요. 아.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우리 직원들의 꿈과 희망을 담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직원들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네. 한 가지로 수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돼도 상관없는 회사를 만들자. 꿈만 실현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무의미한 회사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아그막이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당분간 호칭을 위해서 이제 앞에다가 그룹피플스라는 일종의 이제 상호명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정성 하면은 사실 대표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는 키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키워드에 언제부터 좀 관심이 생기셨는지, 그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실은 그 오센틱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했어요. 그게 이제 2005, 6년경이고요. 그 당시 이제 글로벌에서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막 연구가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초기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 개념을 알게 됐고, 조금씩 이제 논문들을 읽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영의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비극적인 요소들을 극복해내는 원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고요. 이걸 학문의 영역으로만 놓으면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프랙티셔너니까. 네. 그래서 이 진정성의 문제를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좀 만들고 사람들도 더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걸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또 운영했죠. 진정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보면서 진정성을 자기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책도 이제 같이 그렇게 내게 된 거죠.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요. 몇몇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 부분 이렇게 진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경영 안에 녹여내려고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게 관심 갖게 된 계기,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상을 살면서 자기 위선, 자기 모순 이런 걸 언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건 옳은 일인가? 가끔씩 이제 이런 의문이 언뜻 들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실제 자기 삶을 사는 것과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진정성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바깥으로 보여지는 나 사이에 갭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야 뭔가 진실한 체험이 일어나잖아요. 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렇죠. 진정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을 새로운 유행이나 새로운 어떤 경영의 패러다임, 삶의 패러다임 이렇게 이해하는 건 착각인 것 같고요. 원래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잘 살려내고 복원시켜내야 하는 과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겠죠. 요즘에 사실 나 자신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욜로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던가 나의 퇴직금을 다 모아서 저기 깊은 곳에 카페를 차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긴 했는데 뭔가 사실 우리의 삶은 그 힘들고 고단한 삶 안에 이 사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만 나의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대표님 이번에 쓰신 진정성의 여정 안에서는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내면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처럼 현실에서 자기가 진실한 체험을 하지 못할 때 좀 더 진실한 체험을 하기 위한 탈출구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욜로이고 소확행이고 워라벨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요즘 자연인 퇴사를 꿈꾸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예, 진실한 체험이 없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탈출을 시도하는데 사실은 그 탈출은 진정성을 찾는 여정인가? 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죠. 예. 그렇게 그런 선택은 밖에 나가서도 저는 또 비슷한 장면을 다시 맞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도망갈 곳이 없죠. 탈출할 곳이 없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진짜 이 한정된 조건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열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뿌리박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보는 일이죠. 예, 탈출은 사실 로망이고 환상이지 실제 탈출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그 환상 때문에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삶의 조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진정성의 여정 안에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 안에서의 진정성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코로나 광풍이 여러 메시지를 실제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수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한 거죠. 머릿속에만 되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은 항시 우리 앞에 있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 굉장히 중심이 되는 자기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이 광풍에 휘둘리는 거죠. 어딘가에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거나 또 뭔가 전략을 찾고 전술을 찾아서 막 돌파하는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시 혼돈을 만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혼돈과 불확실성을 잘 헤쳐나가려면 자기 안에 중심 세계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항해를 하는데 돛을 높이 올려서 바람을 탈 생각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닷을 내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도시 아니라 닷을 내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닷을 내릴 곳을 알고 있다면 자기 삶의 정박지,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과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기 삶의 중심세계 닷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게 자기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어떤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혼돈을 다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긍휼감이라는 거예요. 긍휼감. 네, 긍휼감. 타인의 고통과 상처를 나의 고통처럼 느껴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성을 잘 발현하거든요. 네.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긍휼감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혼자 사회적 거리 안에 떨어져 있으면서 고립되고 고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도 다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읽어내고 어루만질 수 있다면 사회적 힘들을 모아내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위기는 우리가 거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네. 한 공동체라는 걸 가르쳐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긍휼감을 잘 생각하고 복원하는 것도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되게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진정성이라는 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또 자기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일을 하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다양한 경험을 위한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이 진정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진정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 내 자신에게 진실한 체험을 한다, 진정성 있는 체험을 한다라는 것, 이런 느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된 감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분열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저기서는 왜 이런 행동, 집에서는 난 이런데 왜 친구들한테는 이러지?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하는데 저럴 때는 결정하지? 그게 분열의 감각이 생겨나면 그게 진정성 있는 체험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진정성의 핵심은 자기가 통합된 자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자기 안에 내적 질서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두 개가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일과 가정을 철저하게 나누는 거죠. 두 개가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회사 와서 가정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일과 가정을 딱 나누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충돌할 때는 분열이 느껴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아마 직업도 저는 다양하게 갖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게 하나의 내적 질서를 가지고 여러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목적과 사명이 선명하다면 다양성을 수용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근데 목적이나 중심세계가 빈약하면 여러 개의 일들은 혼돈이 되죠. 어느 순간 한동안은 균형감 있게 운영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제 부닥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이 되면 내적 질서가 없다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목적이 그 선명한 사람이라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하게 되죠. 오히려 여러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과제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어느 날 목적을 향해 하나로 잘 수렴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겠죠. 네.